자, 오늘 할 건 일단 여기 나오는 건전지고요. 건전지고 플러스 쪽입니다. 플러스고 뒤쪽에 보시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뭐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유사하게 뒷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실린더를 그리고 난 후에 자, 실린더로 일단 기둥을 하나 그리고 이 실린더에 세그먼트를 나눠 가지고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세그먼트를 이용하면은 지금 건전지 그 인면을 정면에서 쳐다보면 플러스 부분도 자, 요렇게 가면서 여기 이 부분이 부드러워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드럽습니다. 자, 부드럽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 입히는 것까지. 자, 그럼 먼저 자, 맥스를 띄우고요. 자, 맥스를 띄웁니다. 자, 맥스를 띄우고 화면을 그리드 G 라인으로 해서 그리드를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뷰 포인트가 우리가 4개가 기본입니다. 4개가. 자, 4개가 기본인데 자, 위쪽에 뷰를 보면은 뷰 포인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될 수 있으면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되고 그 Alt W가 화면을 끼우는 것도 있지만 또 눈이 안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이래저래 뷰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뷰 포인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세 번째 보면은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에서 우리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세 개. 자, 이 부분에 컨피그레이션의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짜리로 보겠습니다. 세 개짜리로. 자, 세 개짜리로 오케이. 어플라이 적용. 자, 적용하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뷰가 보이죠. 자, 뷰가 보이면은 오른쪽에 큰 거를 요렇게 또 왼쪽으로 좀 당겨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P라고 해서 퍼스펙티브로 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일 많이 보는 뷰가 탑뷰예요. 탑뷰. 제일 많이 보는 뷰가 우리가 탑뷰하고 탑뷰, 프론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세 개를 세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스펙티브에서 시작을 할게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면 탑뷰하고 축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실린더를 찾아서 퍼스펙티브에서 실린더를 하나 그립니다. 자, 실린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실린더로 일단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립니다. 자, 그리고 자, 디폴트 쉐이딩으로 놔두고요. 제가 단축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용이합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 자, 실린더를 하나 그렸고요. 실린더 하나 그렸고, 자, 왼쪽에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 조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본인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화면을
좀 키워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레디우스 크기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임의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크기를 20에 레디우스 20으로 들어갑니다. 자, 20에 레디우스 20에 130에 하이 세그먼트 1. 자, 캡 세그먼트를 10으로 둡니다. 자, 캡 세그먼트를 10으로 줄게요. 캡 세그먼트를 10으로 주고, 자, 사이드를 31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이드를 31개 정도 하겠습니다. 사이드를 31개 정도 하고요. 자, 확인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버그 때문에 일종의 뭐 버그라고 봐야 되는데, 자, 제가 다시 리셋 해가지고 다시 하나 다른 화면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캡 세그먼트를 한 10개 정도 줬어요. 10개 정도를. 자, 10개 정도를 줬습니다. 작업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위쪽에 모여 있어요.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위쪽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뚜껑 쪽에 캡 세그먼트를 많이 줬습니다. 자, 됐고요. 자, 기본 설정 값을 하고 난 후에,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고요. 먼저 이 라운딩 부분을 자,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부드럽게 따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디트 폴리. 자, 에디트 폴리에서 자, 엣지로 요렇게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라인을 하나 선택합니다. 자, 라인을 선택하고 옆에 보시면은 셀렉션 엣지로 선택을 하고, 자,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한 겁니다. 얘네들이 고루라든가 뭐 링이라든가 루프라는 게. 자, 그러면 하나 선택하고요. 루프를 꼭 누르면 쭉 선택이 되죠. 루프를 누르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엣지 라인을 하나 누르고 루프를 꼭 누르면은 가로에 관련된 괄호로 붙어 있는 라인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약식으로 또 하는 방법은 자,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냥. 자, 보시면은 엣지 라인을 더블 클릭, 그러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굳이 또 이 루프에 대해서 사용을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루프에 대해서. 자, 루프라는 게 일단 그런 거다라는 건 한번 확인하셨고, 자, 옆에 라인을 쭉 선택을 하고요. 자, 쭉 선택을 하고, 자, 몽기둥의 모퉁이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챔퍼 들어갑니다. 챔퍼. 자, 챔퍼에 들어가서, 자, 챔퍼 들어가서요. 자, 챔퍼는 우리 앞 강의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하부에 있는 것들은 일단 추후에 다른 예제가 있으면은 참고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위쪽에 어마운트 총량을 1로 돼 있는데 내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면 돼요. 그냥 적당한 값을. 자, 일단은 1 정도, 기본으로 1 정도를 주고 엔터 확인. 여기 보시면 꼭 나올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 하고 난 후에 꼭 확인을 누르고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로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자, 프론트 뷰, F에서 프론트 뷰에서 보니까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렇게 직각으로.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챔퍼를 한 번 더 실행을 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챔퍼 세팅을 한 번 더 실행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내가 1을 줬잖아요. 조금 전에 1을 줬습니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인 거예요. 이게 챔퍼가. 자, 조금 전에 여기서 1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을 하려면은 최소 0.5 이하를 작업을 해야 돼요. 0.5. 근데 0.5로 해도 안 돼요. 맞물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0.5 하지 말고
0.5보다 조금 더 낮은 값, 한 0.4에서 한 0.3 정도. 자, 0.35 정도 그냥 적당하게 0.35 정도를 한 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확인. 자, 잘못했네요. 잘못했네. 자, 백. 자, 백을 해서 다시 챔퍼. 자, 0.35를 한 번 더 실행을 합니다. 자, 0.35를 줘가지고 이렇게 라운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 0.35로 챔퍼를 두 번 실행을 했어요. 두 번. 자, 내가 얘를 이 부분을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0.35의 2분의 1, 0.17 보다 더 낮게 0.1, 0.01 정도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나눠주면요, 요 값을 봐야 되고죠. 요 사이에 필렛이 들어가도록, 챔퍼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는, 자, 확인 엣지 끄고요. 엣지 끄고.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이 중간에 요 부분을, 적당한 부분을 밑으로 좀 꺼지게 할 겁니다. 밑으로. 자, 밑에 꺼지게 할 건데, 지금 작업을 보면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두 개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엣지로. 이 부분이 너무 넓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우리 그 건전지 뒷면 마이너스 보면 이게 너무 넓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엣지로, 자, 요거 하나 선택하고요. 자, 엣지로 한 이 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색깔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다른 색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로 한 요 정도 엣지 하나 선택하고요. 요 정도, 여기 정도, 그리고 한 여기 정도,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띄우고 엣지 라인을 두 개 정도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둘, 셋, 한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자, 두 개 선택하고 루프 딱 누르면 이 두 줄이 선택이 되죠. 두 줄이. 자, 두 줄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챔퍼를 한번 다시 볼게요. 챔퍼. 자, 챔퍼를 한번 봐봐요. 자, 챔퍼 값을 왔다 갔다 하면요. 자, 챔퍼 값을 한 0.5 정도 줘봐봐요. 0.5.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 하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모퉁이 할 때 있죠. 모퉁이. 자, 모퉁이 부분을 챔퍼를 주니까 이렇게 엣지 라인이 생성이 됐잖아요. 엣지 라인이. 근데 평면에서 내가 챔퍼를 주니까 깎이지가 않아요. 그죠? 평면이니까.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모퉁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실을 잡았단 말이에요. 실을 잡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옆에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처음에 여기 엣지 라인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있는 게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는 거죠.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챔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내가 먼저 모퉁이 부분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했고요.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챔퍼. 자, 1을 줬어요. 1을. 자, 1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봐봐요. 자,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처음에 여기 엣지 라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쭉 돌면서 그죠. 근데 챔퍼를 1을 주니까 엣지 라인이 중간에 거는 없어지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내가 위에 부분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챔퍼를 1로 주면 여기에서 이 챔퍼가 이렇게 이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이 간격이. 자, 간격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엣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라인 자체가. 자, 다시. 자, 여기서 한번 했고요. 다시 챔퍼 0.35 한번 했고요. 자, 0.35 한번 하고. 자, 이런 현상은 조금 전에 챔퍼 할 때 OK를 안 누르면 이렇습니다. 자, 엣지 선택을 했고요. 챔퍼 1 OK.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챔퍼 0.35 OK.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다시 이 라인 이 정도 선택하고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고 루프. 자, 다시 챔퍼. 자, 챔퍼 한 0.5 정도. 자, 0.5 정도에서 OK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 다른 데보다 이 폭이 좁아졌죠. 다른 데보다. 여기는 한 이 정도 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폴리곤으로 방금 했는 요 좁은 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작업하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나 선택을 하고요. Shift 누르고 바로 옆에 거를 클릭 누르면 쭉 연결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한 개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바로 옆에 폴리곤을 선택을 하면 연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Alt가 플러스입니다. 자, Shift. 자, 제가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 폴리곤 라인 하나 선택했고요. 자, Shift 키 누르고 다음 면을 클릭을 하면 붙어 있는 연장 폴리곤이 선택이 됩니다. 가로로. 자, 그리고 다시 여기를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또 쭉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연결할 때는 Shift 누르고 옆면을 클릭. 자, 폴리곤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자, 이 면을 내립니다. 이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돌출하고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죠. 익스트루드. 내리고 올리고. 자, 내리고 올리고. 자,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내가 숫자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Z 바로 옆에 세팅입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0.5 정도만 내릴게요. 마이너스 0.5. 자, 이 숫자 0.5라는 거는 이런 모델링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수치화 시킨 겁니다. 수치화. 자, 0.5 하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 자, 가운데 이 부분은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릴 겁니다. 우리가 맥스를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자, 나는 이제 안쪽에 모여 있는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면을. 자, 그러면 폴리곤으로 여기 누르고요. 하나. 자, Shift 눌러 가지고 아까 하라 그랬습니다. 옆에. 자, Shift 누르고 자, 선택을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왜? 여기 꼭지점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또 이게 Shift라는 옵션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냐 하면 뷰를
탑뷰에서 보는 거예요. 탑뷰 T. 자, 탑뷰에서 이렇게 보고, 탑뷰에서 보고, 자, 탑뷰에서 보고요. 자, 폴리곤에 놔두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선택 방법을, 자, 선택 방법을 윈도우에 놔둬도 되고, 클로싱에 놔둬도 돼요. 어디 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클로싱에 놔둘까요? 클로싱. 조금만 대여도 되는. 자, 클로싱에 놔두고, 드래그해서 요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이 윈도우, 왼쪽이 클로싱. 자,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빨라요. 자, 그런데 또 이거 하나 봐야 돼요. 또. 자, 내가 탑뷰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니까 다 된 것 같지만, 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니까 하부에도 잡혔죠. 위에도 밑에도. 자, 그러면 Alt키 누르고 이 영역을 또 윈도우나 크로싱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요. 선택 영역을 빼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자,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할 때, 자,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앞전 강의 한번 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 에디트 폴리에서 선택을 할 때 이그노 요 밑에 있습니다. 셀렉션에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그노 백페이싱을 체크하고요. 자, 체크하고 다시 두 칸을 선택을 할게요. 두 칸을. 이렇게. 자, 이그노 백페이싱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면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자, 이그노 백페이싱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했다가 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그노 백페이싱. 자, 일단 이렇게 위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두 면을 자, 두 면을 선택을 하고, 자, 돌출시킵니다. 자, 돌출을 시킬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익스트루드로, 자, 돌출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돌출을 할 때, 자, 이렇게 돌출을 최종 결과물로 주려는 게 아니고요. 자, 최종 결과물을 나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돌출된 면을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스케일로 줄이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명령어가 있으니까 한번 다른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말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벨은 경사입니다. 경사. 자, 베벨의 오른쪽 세팅을 클릭을 하고요. 자, 세팅을 클릭을 하고 베벨의 높이를 한 2 정도 올리고요. 2 정도. 자, 베벨의 높이를 2 정도 올리고 익스트루드하고 똑같아요. 자, 익스트루드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요.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베벨에 보시면은. 자, 베벨에 이 정도 올리고, 자, 다시 할게요. 자, 이 정도 올리고, 아웃라인이 경사값입니다. 경사값. 자, 경사값을 마이너스 0.5 정도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익스트루드로 올리고 스케일로 줄인 작업입니다. 이게. 자, 베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벨에 대해서도 익스트루드 베벨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위쪽 부분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벨을 가지고 돌출도 시키고요. 경사값도 줬어요. 베벨로.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익히다 보면 이 베벨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만든 거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냥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에 요 부분에 실을 한번 더 잡을게요. 그냥 이 부분에 자 엣지로 더블 클릭해서 라인을 쭉 선택하고요. 자 챔퍼로 자 실을 얘는 작은 부분이니까 많이 주지 말고요. 한 0.2 정도 0.2 정도만 이렇게 챔버 값을 작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이 엣지 라인을 다음 작업할 때는 꼭 이 활성화된 걸 꺼야지 다음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다음 작업은 하부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 돌출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